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가격 일단은 지금 대장인 단지를 시세를 정확하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네.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20평대 지금 이 아파트가 8억 초반 할 거예요. 그쵸? 네. 야, 저층 제외하면은 그래도 좀 금액이 올라오네요. 8억 7천까지 네. 보이네요. 근데 이 친구가 평형이 26평이에요. 그건 좀 또 인정해 줘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자, 머릿속에 넣고요. 그리고 33평대, 이게 10억 초반 정도 할 거예요. 10억 초반 하죠. 네. 그러면 평당가가 3천만 원 한다. 근데 아까 그 8억 한 7천 했잖아요. 20평대는. 네. 근데 26평이었잖아요. 3,300에서 3천만 원 사이 한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33평, 9평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일단 센터 강남을 중심으로 먼저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강남에서 대장 아파트 33평 평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거는 정확코코를 이제 많이 보면 외워야 돼. 왜냐면 항상 얘를 딱 비교 대상으로 잡으니까 8,700만 원. 한 8,500은 할 거예요. 딱 누르면 8,500 하잖아요. 8,500이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구성남의 대장 아파트가 3,000에서 3,300이었는데 33평 기준으로는 3,00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000에 8,500 해주는 거죠. 35% 와.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뭐 1급지가 평당 8,500에서 뭐 절반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서울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가 지난 편 수지할 때랑 거의 똑같은 가격인데요. 맞아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저기 동탄하고 비교해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들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구리시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네. 이 친구 33평대를 보면 아마 얘도 10억 초반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짜로 줬을 때 이거 가질래? 구성남고 아까 그거 대장 가질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란 소리예요. 구리역에 더블 역세권에 여기는 백화점도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도 나름 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장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고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이제 경기에서 가장 가까운 광명시로 가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던 이런 철산동에서 레미안, 초등학교도 가깝고 이런 단지들 33평대를 딱 보면 얘도 아마 10억 초반 할 거예요. 다만 얘가 연식이 좀 더 됐거든요. 여기도 10억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근데 철산동이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위에 있는 요 아파트들은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광명이 우위에 있다. 근데 그렇게 좀 보기 애매한 게 여기는 이제 재건축 밭이고 요 왼쪽이 이제 재개발 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성남을 여기랑 좀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재개발 구역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35% 정도에서 움직인다. 근데 이걸 쭉 내려가서 판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판교 저번에 거의 한 80% 하지 않았나요? 아, 75% 했던 것 같은데. 75%? 네. 지금 보면 평당 가격 잡고 넘어가죠. 네. 바로 밑에 있는 곳이니까 6,100만 원 합니다. 70% 조금 넘긴 하네요. 네. 그쵸? 네. 잠실 쪽이 거기도 20에서 25%를 빼야 되거든요. 여기도 한 30% 가까이 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이 35%잖아요. 네.
판교에 있는 거 하나 가지거나 여기 있는 거 두 개 가지거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정도의 입지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누가 봐도 판교 분당이 더 입지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 내려가서 이제 동탄으로 가보면 동탄도 했었잖아요. 네. 여기랑도 분명히 비교가 될 거예요. 경기도에서 동탄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지방의 광역시다. 광역시다. 이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얘랑 동급이 되면 구성남도 광역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시범단지에 있는 아파트 샘플로 한번 잡아보면 얘도 아마 10억 초반인데 최근에 호가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11억도 보이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원래 최고 맥스 가격도 그렇고요. 최저가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호재로 인해서 네.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는 동급이 맞거든요. 근데 호재로 인해서 지금 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전세 가격을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33평이 6억 정도 할 거거든요. 동탄은 그렇게 못 할 거예요. 동탄은 이제 기대 수요가 많아서 매가가 먼저 치고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주변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아요. 근데 아까 구리나 광명이나 지금 구성남은 전부 전세가가 정확하게 6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사용의 가치나 이런 것만 따졌을 때는 여기가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도 많다. 동탄보다 수요는 많다. 근데 물론 이제 동탄 자체적인 수요가 또 많죠. 근데 여기는 서울의 모든 수요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수요의 어떤 대상이 약간 다르다. 가격, 그래서 아까 35% 정도가 적정한 상태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딱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대치동이 지금 사실은 평당 1억 찍고 지금 8,500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럼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하겠죠. 네. 평당 1억이 되면 그러면 저기 구성남은 얼마 할 거냐.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3,500. 맞아요.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에서 평당 얼마가 오르는 거다? 500만 원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 33평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6,500이 오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치동이 평당 1억이 됐을 때 구성남은 1억 6,500이 더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구나. 근데 이제 당연히 강남이 그 정도까지 가줘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뭐 천지 개벽한다고 해서 막 너무 많은 점수를 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평당 1억 가는 건 어려운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치동이.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쭉 빠져 있으니까 그게 1억 금방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얘도 그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적게 오르는 건 아니죠, 사실은. 네. 네. 10% 이상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가격 측면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천지 개벽, 그 다음에 재개발은 시세가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몇 년 뒤에 신축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그 나중에 가격으로 판단해보면 지금 신축이 10억 하니까 미래 신축이 될 것들은 최소 1, 2억 이상 더 비쌀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신축 아파트가 또 올라갈 걸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이 산선녀 포레스티아가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친구랑 거의 저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밀리는 관계가 아니라 네. 오히려 연식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위치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사야 된다면 안전마진이 확실한 걸 사야 돼요. 애매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이제 이 지역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올라갔을 때 같이 키 맞추기를 해 나가는 형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갈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희망사항인 거죠. 그랬을 때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건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올라가는 건데 그 완성본이 저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것만큼만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가져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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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러면은 네. 저희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경기권만 비교했는데 네. 서울도 한 2개 정도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저는 이 지역 딱 보자마자 이거 살 돈이면 요거 내가 검토할 것 같은데 하는 게 바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네. 그래도 서울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인데 단점이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저는 신길이라고 봐요. 신길 33평 살 때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한 12, 3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 2억 정도만 보태면 된다면 그러면 고민해볼 만하지 않아요? 네. 2억 좀 크긴 한데 그래도 2억 안으로 바로 여의도 밑에까지 오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는 보니까 13억 5천 정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초역세권인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눈높이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요 정도로 하면 2억까지 안 되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거의 한 35%, 40%가 나는데요. 야, 역시 서울이네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갈 거예요. 봉천역으로 갈 겁니다. 서울의 관악구.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7분 내내 갈 수 있다. 브랜드의 신축이다. 관악구 대장이네요. 네. 이 친구는 한 1, 2억 보태면 될걸요. 볼까요? 5천만 원만 보태면 되겠는데요. 저층이니까 네. 그래도 이거 11억은 봐야지. 1억 1억 정도만 보태면 중층 이상을 살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해볼만 하잖아요. 네. 얘도 원래 얼마까지 갔던 아파트냐? 14억까지 갔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까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사실은 14억 가까이 갔던 아파트예요.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돈을 조금만 더 쓰면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로.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약간 넘사벽일 것 같고요. 눈높이를 하나만 낮춰서 이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어때요? 너무 좋은데. 장승빼기역 7호선 너무 괜찮고 여기 이제 노량진 뉴타운 싹 다 바뀌잖아요. 네. 거기에서 역세권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 하냐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높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세가로 봤을 때 아까 거의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5억 9천, 6억 정도까지 하고 아까 저희도 6억이라서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가 좀 애매하긴 하네. 12억 6천. 조금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관악구에서 동작구 초역세권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10%씩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형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딱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이 가격? 네. 딱. 방금 그 정도로요? 아니요. 구성남 가격으로. 구성남 가격으로? 네. 똑같이 35%. 35%? 네. 신축으로? 아니요. 그냥 아무거나? 서울. 네. 노원구도 가능하죠. 노원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네. 이런 거. 장인 뉴타운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커버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도시가 이제 천지 개벽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뭐 9억 5천, 뭐 10억 정도 잡으면 되니까 딱 비교 대상이 되죠. 딱 장인 뉴타운 하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장인 뉴타운에서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좋아질 것들을 감안하고 둘 다 좋아질 지역이긴 한데 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피디님은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장인 뉴타운이랑 있으면? 장인 뉴타운이랑 네. 산성역 포레스티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서울이라도 네. 역세권을 선호하기 네. 때문에 네. 포레스티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네. 이제 동북선이 들어와서 네. 여기 이제 더블 역세권 여기 생기거든요. 생기면 그렇게 안 멀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생각해가지고 회사랑 더 가까운 곳인 네.
산성역 포레스트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갈릴 수 있긴 네. 하겠네요. 맹훈님은 어디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의 점수를 좀 더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구도심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역에서 멀지 않다면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인뉴타운은 지하철이 먼데 그 위쪽으로 동부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단점들이 상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군 측면에서도 서울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신축발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 토지 자체를 좀 더 좋게 평가를 해서 서울 거 장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근데 당장은 네, 구성란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역시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아, 맹훈님, 이제 저희 가격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남았어요. 네, 성남. 네. 어디 살까요?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